그런데 여러분의 실수가 비례대표에서 모두 다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물론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죠. 어디다 대고 지금 범죄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주당이, 조국당이 국민을 죽였습니까? 국힘의 전신인 민정당이 국민 다 죽였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래, 독재자잖아, 독재자. 어제부터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면서 각 정당도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를 방문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향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한동훈 위원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면서 각 당이 텃밭에 가서 이 표심을 호소한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광주를 방문했는데, 광주는 역시 텃밭답게 이재명 대표를 아주 환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이 몰빵론을 주장을 했고, 윤영덕 민주연합 공동 대표께서도 함께 방문을 해서 광주에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연합을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윤영덕 공동대표가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확실히 한 몸이다,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요즘 지민 비조라는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광주에서도 조국혁신당을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데일리안이 조사한 걸 보면 지난 18, 19일 100% 무선 ARS 이걸로 비례정당 투표 의향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광주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37%가 나왔습니다. 와, 민주연합 26.2%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조국혁신당이 37%로 앞서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보다 비례대표에서는 의석수를 못 얻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그 몰빵론을 이야기를 했죠. 민주연합도 찍어달라, 민주당을 지역구로, 비례정당은 민주연합을 찍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워낙 선명한 기치를 걸고 그야말로 돌풍을 넘어서 지금 태풍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조국혁신당으로도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 미래도 22.8%가 나왔어요. 광주 전남에서. 민주연합이 26.2%인데 국민의 미래가 22.8%야. 그런데 이것을 나는 안 믿고 싶네. 왜냐? 이게 여론조사 공정에서 한 거거든. 그러면 이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이 여론조사 회사가 좀 이상한 회사예요. 그래서 22.8%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돼요. 네, 하여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37%를 얻었다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약간 위기감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보니까 광주를 방문했는데 이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연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 뽑힌 후보들 있죠. 뭐 정진우 후보라든가 또 조인철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속 옆에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차피 뭐 광주 전남에서야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당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만해질 수 있어요, 여차하면. 그러면서 선거운동도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유권자들이 볼 때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눈에 잘 안 띄고 이러면 조국혁신당으로 비례는 갑니다. 그러니까 후보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 본인이 내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지역구는 무조건 다 당선이 됐다니까요. 심지어 민영배마저도 아무 걱정이 없이 당선이 돼. 그런데 여러분의 실수가 비례대표에서
모두 다 조국 혁신당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물론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몰빵론에는 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자기 선거운동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윤영덕 의원이 그 정당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윤영덕 의원은 고향이 그리고 지역구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광주를 자주 못 올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그 비례대표도 민주연합을 찍어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품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네. 물론 갈 때가 민주당을 안 찍어도 예전에는 없었지만 조국 혁신당을 찍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로 보면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151석 이상을 달성하게 하려면 제1당이 돼서 전국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몰빵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여기 후보들이 그냥 대충 선거운동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대표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조국 대표는 정말 어제 제가 그 연설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 연설도 잘하고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탁탁 가슴에 꽂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정말 멸문지화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본인 역시도 무관 지옥을 견뎌낸 결기로 내가 맨 앞에 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분이 부산 사투리를 하니까 아주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부산 사투리를 못해요. 군대 생활을 대구에서는 했는데 대구 사투리는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부산 사투리는 잘 몰라. 근데 부산 이렇게 말해요. 억수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윤석열을 향해서는 이제 고마 치아라마 뭐 이랬습니다. 뭐 부산 분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이 잘생기게 돼 있는데 키도 크고 말씀도 잘하시고 부산 사투리도 잘 쓰고 아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기대하는 건 그거죠.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박살내는데 정말 맨 앞에 서달라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희망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국 대표도 잘 알 거고 또 유권자들이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광주에서마저도 37%가 지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겁니다. 조국 대표가 앞으로 물론 이분이 그 사법 리스크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처음부터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유인태 선생은 무슨 비정상인이 트럼프 현상인이 있다 이 말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에 갔습니다. 물론 거기가 텃밭이니까 대구 가는 게 맞죠. 다른 데 가서 까불다가는 맞으니까 거기를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어디 사라집니까?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 이 나라가 힘들었습니까? 더 못 살았습니까? 그들이 가장 대통령 잘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신네들이 대통령 하면서 나라 다 말아먹었잖아. 전두환이가 그거 아니에요? 거기? 전두환이가 그 당이잖아. 민정당이 뿌리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기다가 통합진보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가 이 나라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막아야 한다 그랬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죠. 지금도 또 무슨 너무 통합 종북 찾고 뭐 찾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 나 진짜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끈떡으면 무슨 통합 진보당 후예 범죄자 집단 종북 세력 운동권 세력 척결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민주화 운동하고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독재와 투쟁할 때 당신들은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단 진짜 헛소리를 하는지. 국민의힘 전신이 어딥니까? 공화당입니까? 난 남의 당 다른 당 내 정치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데 공화당입니까? 민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전신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민정당이죠. 자, 공화당이라 칩시다. 공화당이라 치면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해서 집권한 데 아니에요?
자, 전두환이가 만든 민정당이 뿌리라고 치면 거기야말로 살인마 집단 아닙니까? 광주를 학살했잖아요. 총칼로 광주 시민들 수백 명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리고 그 피를 빨아먹고 집권을 한 자가 전두환 살인마 아닙니까? 그 전두환 살인마 집단의 후예가 국힘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다 대고 지금 범죄자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민주당이, 조국당이 국민을 죽였습니까? 국힘의 전신인 민정당이 국민 다 죽였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래, 독재자잖아, 독재자. 전두환이가 독재자 아닙니까?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살인마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범죄자는 쿠데타로 나라를 찬탈한 자야. 그리고 진짜 범죄자는 쿠데타를 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 국민들, 자국민들을 군인을 동원해서 죽인 놈들이, 그 놈들이 범죄자야. 그게 바로 한동훈이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신이라고.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해, 이 사람아. 응? 전두환이 그래서 사형 받았잖아. 사형 언도 받았잖아요. 김영삼, 김대중에 의해서 사면 됐지만, 국민을 죽인 살인마. 그게 바로 국민의힘 아니에요? 내 말이 틀려요? 안 틀리잖아, 내 말이. 살인마야, 전두환. 그 민정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게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래도 전두환이 사진을 안 걸었대, 당사에다가. 하여튼 대구로 쪼르르 달려간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텃밭이니까 가야죠. 그리고 서문시장 가야죠. 역대로 다 그래왔어. 그리고 또 다음 주에 한동훈이는 또 박근혜 만난다면서요. 네, 많이 만나세요. 그래봤자 별로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응? 하여튼 이 살인마 집단의 후예들이 뭐 범죄자 운운하고 있어. 에? 니들이 혹시 만드는 범죄 아니야 그거? 나중에 다 털면 나오겠지. 그리고 한동훈 딸 문제 있잖아요. 없어요? 논문 문제? 검찰이 무혐의 했으면 죄가 없는 겁니까?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무혐의가 나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뭐 2만 시간 했다는데 2만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그 2만 시간 했다고 그래. 그리고 손준성이하고 다 짜고 고발사주 했잖아요. 그리고 단톡방에서 사진 60장 지웠잖아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까자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24자리 비밀번호 뭐 걸었다면 24자리 다 써야지. 그건 모르겠고. 나는 비밀번호 4자리인데. 그런데 24자리 걸어놓고 그 핸드폰 안 까고 있잖아 아직도.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 막 한동훈 하고 있어.